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앞에 이제 남아있는 밀어넣기 도구, 그 다음에 펜 도구, 사각형, 손 도구, 그 다음에 문자 도구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상도 줄이는 방법, 이렇게 좀 버벅거릴 때 해상도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여기 자르기 도구까지 활용했고요. 자르기 도구에는 복습해 보면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자르기 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이 소스 패널에서 인, 아웃점 맞춰서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Q 혹은 W를 통해서 클립의 앞부분, 자, 윗부분, 뒷부분, 그 다음에 없애주는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임 스태프를 기능을 활용해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영상을 커트해주는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밀어넣기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영상이 다 지워볼게요. 다 이렇게 영상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다 시퀀스로 쓰인 거 다 지울게요. 시퀀스로 쓰인 거 지우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영상을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줄여보고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상을 늘리려면 늘릴 수가 있었죠. 이거는 선택 도구에서 영상이 잘라진 게 아니라 영상이 안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한번 그때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여기 밀어넣기 도구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영상의 풀 시간은 몇 초인가요? 풀 시간은 어 원본 시간은 원본 시간을 보면은 한 1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본 시간이 한 19초 되네요. 19초 정도 되는데, 자, 이 영상을 한 10초까지 줄여보겠습니다. 대충 10초까지 딱 줄였을 때, 자, 지금 9초라는 시간이 여기 지금 숨어 있죠. 9초라는 원본 영상이 좀 숨어 있는데, 이 밀어넣기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10초짜리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영상이 10초짜리인 건 변함이 없는데, 이걸 클릭해서 자, 왼쪽으로 이걸 드래그 잡아 놓게 되면은, 자, 아까 잘렸던 부분, 아까 안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 밀어 넣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0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 이쪽 화면 보겠습니다. 0초부터 시작해서 10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클릭해서 왼쪽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자, 6초부터 시작해서 16초 부분에 끝나는 거죠. 영상의 원본은 19초까지 있지만 시작은 6초,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16초. 이렇게 영상의 비율을 조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출되는 영상의 시간은 10초인데요. 원본 영상 19초 중에서 어느 부분을 시작 부분으로 하고 어느 부분을 끝 부분으로 할지 정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밀어넣기 도구, 원본은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펜 도구는, 자, 여러분들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해봤으면은 펜 도구를 활용해서 뭐 눕기 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펜 도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펜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영상 확대하는 거는 숫자 1번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 눌러보면은 영상이 확대됩니다. 이거 눕기 따는 거 여러분들 아마 뭐 포토샵 배운 친구들은 해봤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영상의 눕기를 따줄 때, 혹은 영상의 배경을 만들어줄 때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펜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뭐 영상의 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영상에 뭐 그림을 특정 색깔로 지워준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펜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펜 도구는 뭐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고, 이 영상 안에서 여기 불투명도 요걸 통해서 보통 많이 쓰죠. 네, 이걸 통해서 뭐 칠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칠은 없애고 선을 만들어 가지고 선 모양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 두께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펜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이제 사각형 도구인데요.
사각형 도구는 펜 도구랑 비슷해요. 자, 펜 도구는 내가 자유롭게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면 되겠고, 이 아래에 있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머리에 뭐가 있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꾹 클릭했을 때 또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사각형 도구는 뭐 사각형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위치를 바꿔주고 뭐 크기를 줄여주고 기준점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타원 도구. 타원 도구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 선색이랑 이제 칠색은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 옵션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각형 도구. 이게 다각형 도구. 모양이 좀 다채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네,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선택 도구라고 보면 되고요. 단축키는 H. 네, 손도구라고요. 이제 단축키는 H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쓸 일이 잘 없긴 한데, 뭐 디테일하게 영상이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고 싶을 때, 네, 그때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패널에서 영상을 150% 확대하게 되면은 영상의 전체적인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확대해도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자, 이때 선택 도구, 손도구 H를 눌러서 이렇게 도구 모양 그 방향을 좀 틀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클릭하게 되면은 네, 확대 및 축소 도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영상을 확대해서 보고 싶거나 혹은 축소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자, 여기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플러스 버튼, 자,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이때 클릭해 주면은 타임라인 패널이 좀 확대돼서 나오고요. 자, 반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자, Alt 키 누르면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축소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그런 클립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잘 안 쓰긴 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활용해서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은 잘 안 쓰고요. 이 손도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클립의 어떤 좌우를 드래그할 때 네, 많이 쓰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쓰게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선택 도구 툴에서 뭐 단축키 쉬프트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타임라인 스프에서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쉬프트 누르고 좌우로 휠을 위아래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도구를 통해서 이거는 잘 안 쓰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축키 T죠. 자, 단축키 T를 활용해서 글자를 쭉 드래그해서 문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자 넣을 때 이렇게 문자 도구 활용해서 클릭 한 번을 통해서 자막을 입힐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자막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쭉 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좀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가로로 나는 이 정도 사이즈만 쓰겠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이 정도 사이즈만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을 계속 쳤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다음 글자는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동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위아래의 어떤 글자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이 글자 도구를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내용을 치게 되면은 공간의 제약이 없이 쭉 네, 내용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영상이 이제 완성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영상 밖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거 나중에 인코딩 작업을 해서 원본
완성본 영상으로 만들 때 그때는 이 영상이 안 나오고 여기 잘린 부분 전까지만 영상에 문자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영상 작업 다 마치고 편집 작업 들어갈 때 요걸 좀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문자 도구 활용할 때 드래그를 할지 아니면은 한번 클릭을 해서 만들지 이렇게 두 가지 좀 고민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있는 도구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선택 도구, 자르기 도구, 문자 도구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이거 세 가지를 많이 쓰니까 나중에도 세 가지 위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축키는 꼭 외워두세요. 선택 도구는 V, 그 다음에 자르기 도구는 C, 문자 도구는 T. 요거 세 가지 단축키는 꼭 외워두고 작업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쓰는데 손도구 이거는 H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에서 자, 영상을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맞추기가 아니라 여기서 뭐 200% 확대 혹은 400% 확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영상을 좀 축소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10에서 75 사이 10에서 75 사이 요거를 클릭해서 영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맞추기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 딱 이 사이즈에 맞게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이거는 해상도 조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해상도 조절. 프리미어 프로는 보통 이제 CPU 빨이라고 하죠. CPU의 사양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도 있고 버벅거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스님이 사용하는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i5 6500인가요? 그래서 6세대 때 만들어졌던 컴퓨터인데 4K는 고사하고 1080 FHD 화질을 작업하더라도 여기다 이제 특수효과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뭐 색 보정 이런 것들 넣으면은 많이 좀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자, 많이 버벅거려. 그랬을 때 이 해상도를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원본의 해상도랑 비교했을 때는 해상도가 조금 보면 이제 좀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자, 다시 보면은 원본 영상은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버벅거리죠. 반대로 4분의 1 해상도로 맞추게 되면은 조금 아까보다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영상을 이제 미리 프로그램 패널에서 재생했을 때는 이렇게 원활하게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CPU가 처리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내보내기를 통해서 인코딩 작업, 그러니까 즉 완성된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우리가 해상도 조절했던 이 영상이 화질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 뭐 나중에 내보내기 옵션에 따라가 좀 다르겠지만 원본 영상 그대로 화질 저하 없이 영상을 완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할 때는 안 버벅거리면 상관없는데 버벅거릴 경우에는 여기서 2분의 1 혹은 4분의 1 해상도를 맞추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프로그램 패널과 여기 도구 패널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여기는 도구 패널에는 잘 없지만 도구 패널처럼 쓰이는 마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커 기능. 자, 마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혹은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색상 전문가야 혹은 나는 오디오 전문가야 이렇게 전문가가 좀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방송사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색상 작업 영상 편집할 때 색상 혹은 오디오 전문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영역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하게 영상을 이제 작업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남자가 걸어가는 부분 좀 지나서 이쪽 부분 여기 불이 좀 점화가 될 때 어떤 오디오 소리가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작자 혹은 같이 협업을 하는 편집자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때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커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에 마킹을 해주고 디테일한 작업 부분을 요구해 준다면은 그 오디오 예를 들어가지고 오디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작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마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M을 통해서 이 마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항상 마킹이 찍힙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올 때 M,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영키가 아마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영키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네 되고요. 자, M 누르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어떤 모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를 마커라고 하는데요. 마커. 자, 여기다 하나 만들고 불이 딱 다 점화됐을 때 이쪽 부분에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마커가 두 개 시키게 됩니다. 자, 이 마커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프로젝트 패널에서요, 요거 화살표 두 개 방향 누르게 되면은 마커가 있습니다. 혹은 프로그램 패널 누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커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게 되면은, 자, 여기 클릭해주면은 마킹 찍힌 데가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자, 이때 마킹 된 마커의 색상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더블 클릭 잡아주게 되면은 마커 색상을 이렇게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색상만 보고 싶다, 나는 뭐 빨간색 부분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빨간색 부분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뭐 흰색 혹은 파란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협업하는 친구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커 색상을 구분함으로써 암묵적인 어떤 룰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색상 보정하는 친구들이 주로 해야 될 부분, 파란색은 뭐 오디오 편집자들이 주로 봐야 될 부분, 이렇게 암묵적으로 룰을 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조금 연하게 바꿔주세요. 이 부분은 오디오 부분이었으니까 오디오 볼륨 높여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편집자들이 이거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청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커를 이동할 때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효과 패널에서 뭐 색상 보정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색상 보정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효과 패널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마커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클릭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타임스탬프로 옮길 때요. 자, 타임스탬프 옮길 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자석처럼 이 마커 부분에 찰싹찰싹 달라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립이 두세 가지 있다고 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립과 클립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해주면은 클립 잘린 부분 혹은 붙은 부분에 찰싹찰싹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커 기능 활용해서 작업자들과 협업할 때 혹은 내가 나중에 어떤 내용들을 작업할 때 좀 기록하는 용도로 이렇게 마커 기능을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스탬프 전체에 마커를 찍을 수도 있고요. 이 클립 자체에다가도 마커를 찍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M을 누르게 되면은 이 클립 내부에 마킹이 찍게 돼요. 클립 내부에 이런 식으로 마킹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순간순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커 기능 활용해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움직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커를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은요. 자, 이거 마커 되어 있는 거 클릭해주고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요. 마커 비우기 이거 클릭해주게 되면은 마커를 한 번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립에 있는 마커를 삭제할 때는 클릭해주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마커 비우기 누르게 되면은 클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요. 네, 클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삭제되고 이쪽 타임스탬프를 찍은 타임라인 빈 공간을 찍은 상태에서 마커 오른쪽 클릭해서 마커 비우기를 누르게 되면은
타임라인 쪽에 있는 마커들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커 비우기, 마커 만드는 방법이랑 마커 비우기, 그 다음에 마커를 빠릿빠릿하게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효과 컨트롤 이제 몇 가지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요. 간단한 거, 이제 간단한 모자이크 넣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좀 보기가 싫어. 이 열기구가 좀 보기 싫어.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이거는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서 여기 화살표 눌러가지고요.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효과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모자이크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모자이크. 자, 그러면은 스타일화에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데, 자, 이 모자이크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립에 클릭 앤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클립 전체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씌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적용된 이 효과를 디테일하게 조작해 줄 수 있는 패널은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 패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방금 넣었던 비디오에서 모자이크 부분이 이제 이렇게 효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전체가 아니라 아까 그 열기구였죠. 자, 그럼 열기구만 선택할 수 있는 타원 마스크, 요거 한번 클릭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 마스크 형태로 이 동그라미 안에서만 이렇게 마스크가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타임 마스크 말고 이렇게 펜도구 활용해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또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타원 도구랑 펜 도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타원 도구 필요 없죠. 그럼 타원 도구는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되고요. 펜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모자이크 다시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자,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끝에 부분 드래그 해주면은 확대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패더 기능이 있습니다. 패더. 자, 패더는 뭐냐? 패더를 늘리게 되면은 이 전체 영역이 조금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걸어주게 되는 부분이 조금 느슨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지, 혹은 불투명하게 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할지, 이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마스크 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범주 안에서만 모자이크 걸렸지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옆에 부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만 이제 모자이크가 걸렸는데 이 옆에 부분도 확대해서 걸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마스크 확장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전됨은 이 부분만 모자이크가 안 걸리고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를 걸어주고 싶을 때는 반전됨 기능을 활용해서 모자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스크 확장 좀 줄여주고요. 마스크 패더도 좀 줄여줄게요. 좀 완전 타이트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서 가로로 돼 있는 이 블럭들, 이게 하나하나 블럭이거든요. 이 블럭을 몇 개 만들지를 정해주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많게 잡아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블럭으로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로 블럭 이쪽 세로축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잡아주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자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그런 형태는 15에서 20 이 정도 추천해 줄게요. 15에서 20. 너무 많아 버리면은 너무 좀 조잡스럽고 너무 조잡스러워서 이제 좀 형태를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너무 없어 버리면은 또 한 뭉텅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기도 하니까 효과를 줄 수 있는 한 20 정도, 이 정도를 줘가지고 이 형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보통 많이 방송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그런 비율은 20 정도니까 요거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확대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요. 클릭 후 왼쪽 오른쪽 드래그해서도 만질 수가 있는데, 이 화살표 열어주기 함으로써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숫자를 또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마스크 패스 기능은 이제 이 모양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이 열기구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열기구에 딱 맞춰가지고 펜툴을 활용해서, 자, 이 펜툴을 활용해서 이 열기구에 딱 맞춰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열기구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마스크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열기구를 따라가게 되는 기능이 마스크 패스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에 한번 효과 컨트롤 자세하게 볼 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효과 컨트롤이 어떤 게 있었구나, 이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효과 컨트롤 자세하게 한번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